자, 봅시다. 경찰 처분의 부관 봅시다. 부관. 경찰 처분의 부관이죠. 부관이란 말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부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행정청이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2022년 대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올해 2차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자, 행정청이 A에게 첫 번째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는 이 허가 자체가 주된 행정행위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주된 행정행위만 있어도 허가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된 행정행위에다가 뭔가를 하나 붙여주는 걸 부관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행정행위에 뭔가 붙어 나오는 거죠. 이걸 바로 부관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경우냐면 이 허가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이 있다라고 적혀 있으면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맞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뒤에 1월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12월 31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래하는 날이죠. 그럼 확정적 개념이야, 불확정적 개념이야? 확정적 개념이죠. 확실한 사실이잖아. 자, 이 확실한 사실, 12월 31일이 반드시 도래하는 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부관을 붙이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한이라고 부르죠. 근데 기한인데 이건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1월 1일이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마칠 종자를 써서 종기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문구가 이 부관이 이 허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시기가 되는 거죠. 시기. 시작하는 시기. 그 다음 기한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하나는 확정기한이고요. 확정기한이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불확정기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간에 기한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도래는 확실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12월 31일은 확정기한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면이라든가 비가 오면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든가 내가 죽으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실히 도래하는 사실은 맞죠. 비는 반드시 올 거니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으니까 반드시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은 맞는데 언제 비가 올지 언제 사람이 사망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 불확정기한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허가는 취소된다. 이렇게 만약에 부관이 붙었다면 교육특구죠. 교육특구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니까 요건 불확실한 사실이죠. 교육특구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 효력 여부를 붙이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지 조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법률의 효과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해제 조건은 조건을 완성시키게 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된다니까. 교육특구로 지정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조건이고, 허가가 취소된다니까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 조건이라고 해석하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바로 뭐가 돼야 됩니까? 허가가 취소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행정청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청이 판단을 해보고 이게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허가를 취소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안이 있죠. 영업주가 있는데 이 영업주에게 A라는 여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스스로 고용을 시켜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영업주가 뭐라 그러냐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고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이 주민등록증에 이 여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냐면 23세라고 돼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에. 그런데 사실은 이 주민등록증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야. 위조가 돼 있고요. 실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세입니다. 그럼 미성년자죠. 그러면 이때도 영업주에게 허가를 취소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무조건적으로 허가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행정청 입장에서 이걸 취소할지 말지 한번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이 철회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유보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철회권의 유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네 번째 봅시다.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면서 행정청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격일제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일제로 영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 그럼 봐. 행정청이 단란주점 허가를 내줬으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격일제로 하라고 했으니까 허가를 받은 A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법률 권한이 법률적 권리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하는 거라고. 매일 영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배제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시키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행정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면서 A라는 사람에게만 유독 격일제로 운영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요. 여기는. 됐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요건 사안을 조금 달리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지하상가 이용권을 신청한 A에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줍니다. 맞죠? 근데 사용권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내라 그러지? 대부료, 사용료를 내라는 걸 부담시킨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A에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부담이라고 부른다고. 맞죠? 그럼 부담은 언제 붙는 거냐면 이 사용권을 A에게 주는 건 A에게 침익적 처분이야, 수익적 처분이에요. 수익적 처분이죠. 얘한테 좋은 일이잖아. 이 얘한테 수익적 처분이 되는 이 사용권을 줄 때 부담을 붙이는 건 가능하죠.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수익적 처분일 때 말이야. 그런데 A가 생각해 보니까 사용권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부료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월 100만 원 이런 식이야. 본인은 그렇게까지 비싸게 줄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A가 행정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A가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은 자기에게 수익이 되는 사용권은 건드릴 마음이 전혀 없겠죠. 그죠? 그럼 뭐만 이 대부료만 감액을 하거나 면제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다른 부관들은 단독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부담만큼은 뭐가 됩니까? 단독으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관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담만큼은 단독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됐죠? 그래서 요 정도 개념들, 부관에 대한 전체적인 요 정도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행정법 파트에서 시험이 나올 때 편하게 풀 수 있다고요.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